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두전을 부쳐볼 텐데요. 녹두 빈자떡이라고도 하고 녹두 빈대떡이라고도 하고 거피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긴 하지만 겨울철에 꼭 먹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재료가 녹두죠. 녹두는 거피 녹두라 그래서 거피라는 거는 껍질을 벗긴다는 게 거피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팔아요. 초록색 그 통으로 된 거를 집에서 껍질 벗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꼭 이렇게 된 걸 사셔야 되고요. 한 컵이 18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어젯밤에 제가 물에다가 담가 놓은 거예요. 불려야지만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껍질 벗겨 볼게요. 이제 녹두 불린 거를 거피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물 따라내고 큰 볼에다가 부어요. 물이 없어야 마찰이 돼서 껍질이 더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무르세요. 아까 여기 따라놨던 물을 여기다 다시 부으세요. 계속 새물로 하는 것보다 물을 조금 넉넉히 하셔도 돼요. 받아놨던 물을 또 쓰고 하는 게 훨씬 더 녹두 껍질이 덜 벗겨지고요. 맛있는 맛도 덜 빠져나가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껍질 떠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주물러서 여기 지금 껍질이 이렇게 받쳐진 거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다 이제 이 물을 다시 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휘 저으면 껍질이 떠요. 여기 껍질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잘 불면 몇 번만 하면 껍질이 다 까져요. 껍질 물론 안 벗기고도 할 수 있지만 음식을 얌전하게 하고 싶으면 이 껍질을 다 벗겨서 하는 게 훨씬 더 음식이 얌전하고 먹을 때도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근데 간혹 어느 녹두는 거피가 조금 덜 되는 녹두들도 있긴 해요. 그런 거는 이제 남은 것들은 손으로 그냥 골라내셔서 껍질 벗기셔도 되고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몇 개만 남고. 이렇게 이제 몇 개 남은 것들은 그냥 손으로 쥐고서 으깨세요. 그러면 껍질이 싹 벗겨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새물로 계속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껍질이 다 벗겨지고 나면 얘를 잃을 거예요. 인다는 거를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조리라는 게 있어서 그 조리로 밑에 돌이 건져지지 않게 잃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리라는 도구를 쓰지 않으니까 그냥 볼 2개를 가지고 잃어볼 거예요. 대부분은 돌이 없지만 간혹 돌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없을 땐 괜찮지만 있을 때는 다 갈아서 만든 거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거피 안 된 껍질들이 떠올라요. 돌이나 모래가 녹두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착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일에 돌이 있을 경우에 돌이 걸러져요. 그래서 이제 다 거피를 했고요. 이제 다른 재료들을 준비하고 갈아볼게요. 이제 녹두 거피해서 체에 받쳐가지고 물기 빠지게 해놨고요. 돼지고기 굵게 다진 거, 목살 쓰셔도 되고 안심 쓰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안심으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숙주, 머리하고 꼬리하고 잘랐는데 뭐 시간이 없거나 그럴 때 그냥 뭐 뿌리하고 대가리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저는 김치 대신 배추 데친 거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배추 데쳐서 찬물에 헹궈가지고 물기 짜시고요. 100g 데치면 100g 그냥 돼요. 그 다음에 양파하고 대파. 배추는 수분이 너무 많으면 마른 면보에다가 놓고 한번 눌러서 물기 걷어주세요. 곱게 다질 거는 아니고요. 그냥 숭숭 썰 건데 길이로 한 2번, 3번 잘라준 다음에 한 5mm 폭으로 썰어주세요. 보통 김장김치 맛있게 익었기 때문에 김장김치 넣고 하는데 저는 빨갛게 되는 것보다 그냥 깔끔한 게 좋아서 배추를 데쳐서 넣는 거고요. 숙주도 데치지 않고 숙주는 그대로 넣어요. 1cm 길이 정도로 썰어서 넣어주세요. 너무 크면 전 부칠 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게. 그 다음에 양파도 굵게 다져주시고요. 대파는 송송 써셔도 되고 아니면은 길이로 4등분 하셔가지고 써셔도 돼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에는 양념을 해서 넣을 거예요. 돼지고기에는
생강즙, 그다음에 조미술이고요. 참기름,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고춧가루, 소금 해서 골고루 양념하셔가지고 이렇게 재료를 준비 다 한 다음에 그때 녹두를 갈아주시는 거예요. 녹두를 미리 갈아놓게 되면 잘못하면 물이 분리되면서 약간 삭은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녹두를 갈게요. 이제 이렇게 속재료는 다 준비됐고요. 거표에 놓은 물기 뺀 녹두에다가 물 4분의 1컵 50cc만 넣고서 갈을 거예요. 녹두전은 보면 유난히 노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치자라고 하는 열매를 물에다가 담가서 노란 물을 우려가지고 넣게 되면 그런 노란 빛깔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갈아주세요. 물이 적기 때문에 믹서에다가는 잘 안 갈려요. 이렇게 핸드블렌더로 그냥 보면서 가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제 녹두도 다 갈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소금하고 마늘 다진 걸로 속재료들을 먼저 양념을 한번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양념이 되고 나면 이 녹두 간 거를 여기다 섞을 거예요. 이 정도 양은 한꺼번에 섞어서 해도 반죽이 삭는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양을 많이 할 때는 속재료 따로 준비해 놓고 녹두 간 거 따로따로 뒀다가 조금씩 섞어서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팬을 달궈서 너무 센 불에서 하시면 타기만 해요. 기름은 조금 넉넉히 둘러주세요. 크게 붙이다 보면 뒤집을 때 찢어지고 뭐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큰 틀을 크게 붙이시지 말고 약간 작게, 너무 얇지 않고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해서 한 8개 정도 나오면 4식구가 요거 한 사람당 2개씩 먹으면 충분해요. 약간 저는 도톰하게 붙여서 겉은 약간 바삭한 느낌, 속은 촉촉한 느낌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너무 빽빽히 놓으시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공간에 여유를 두셔야 뒤집을 때 편해요. 뒤집개를 넣어봐서 약간 단단한 느낌이 살짝 들면 그때 뒤집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전을 꾹꾹 누르면 포근포근한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온파산적 같은 경우에는 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꾹꾹 눌러서 팬에 닿게 해주느라고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르시게 되면 그 부드럽고 폭신한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누르지 말고 그대로 지져주세요. 이제 이쪽 프라이팬에 있는 녹두전은 노릇노릇하게 지져졌어요. 그래서 꺼내 놓을게요. 꺼내 놓으실 때는 채반이나 아니면 이런 망에다 꺼내 놓으셔야지 밑에서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눅눅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전이 마저 지져지는 동안에 전하고 같이 곁들여 먹을 김치 무침을 할 건데요. 제가 여기에다 김치를 넣고 부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담백한 맛과 김치의 산뜻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전을 먹을 때 느끼한 맛 전이 없게 하기 위해서 김치 송송 썬 거에다가 설탕 아주 조금 하고 그다음에 참기름 조금 넣고서 묻혀주세요. 그래서 전하고 이따 곁들여 담아낼 거예요. 요즘 봄동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봄동 겉절이를 해서 같이 곁들여 내셔도 좋고요. 아니면 김장김치 맛있을 때니까 김장김치를 이렇게 송송 썰어서 곁들여 내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두 번째 팬에 있는 것도 뒤집어 줄게요. 이제 요게 익는 동안 저는 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할게요. 이제 전이 다 지져졌어요. 꺼내 놓을게요. 전은 이렇게 부쳐서 바로 먹어도 맛있고 녹두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데워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름 남은 거는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종이 타올로 기름 흡수하고 나서 버려주세요. 이제 가족들이 가운데다 놓고 같이 먹는 거, 오늘은 이제 술 먹을 거니까 가운데다 놓고
덜어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님 오셨을 때나 따로따로 먹고 싶을 때 하나 담아내는 방법 두 가지로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납작하게 담는 것보다 폭에서 어슷하게 담는 게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요. 한쪽은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접시가 밋밋해서 이거는 제가 미나리 뿌리 잘라서 물에다 담가서 기른 거거든요. 그냥 이런 거 이렇게 가운데다 놓으면 훨씬 푸릇푸릇하고 보기 좋아요. 그리고 김치는 국물 흘릴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볼에다가 이렇게 담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그냥 1인이 먹을 수 있는 용으로 담을 텐데 이거를 10십자로 잘라서 담으셔도 괜찮아요. 놓고 요 위에다가 김치를 얹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심심하니까 미나리 잎으로 하나 장식할게요. 이렇게 돼서 1인씩 내는 것도 완성이 됐어요. 오늘의 술안주는 녹두전이에요. 겨울에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전 중에 하나가 녹두전이고 저는 조금 깔끔하게 먹는 게 좋아서 김치를 곁들였어요. 와, 잘 먹겠습니다. 진짜 둘을 같이 먹으니까 두 가지 맛이 다 나면서 진짜 느끼함이 전혀 없네요. 오히려 담백하면서 그 김치의 그 아삭거리는 식감이 전에 녹두 입자를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맛있네요. 고소하고 전을 먹는 것 같지 않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한박 스테이크 같기도 하고 안에 맞아요. 고기 입자도 크고 네, 두툼하면서 약간 네. 그 식감이 담백하면서 전이라고 잘 안 느껴지는데요. 느끼하지도 않고 그리고 안에 있는 거 고기라든가 녹두라든가 뭐 숙주 이런 게 다 그 네. 식감이 느껴져가지고 느끼한 맛은 전혀 없네요. 많이 갈아서 하는 다른 녹두전은 이제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먹어보면은 맛이 약간 질리지가 않는 맛이죠, 되게. 녹두 전집에 가서 녹주를 먹으면 막 따뜻한데도 한 세 점 먹으면 늦게 먹는 네, 느끼하면 느끼하거나 이제 너무 그 맛 자체가 단조로워서 되게 금방 질리는데 먹어본 녹두전 중에 네. 한 번 먹어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맞아요. 네 그런 녹두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